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세계 시간입니다.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윤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미국이 한국 국회까지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어제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해운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7일에 이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초청을 받았는데요. 네, 처음 갈 때만 해도 초청 이유를 잘 몰랐다고 해요. 음흠. 이 의원이 혼자서 이제 대사관을 찾아갔는데 그 자리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비롯해서 이 5명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해리스 대사가 이 의원에게 이 자리에서 이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논조가 현재 미국 정부의 주장과 판박이었다고 합니다. 이 음, 한국이 주한미군이 쓰는 방위비의 5분의 1밖에 내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 네, 마찬가지로 다 함께 있었던 나머지 인사들도 이 해리스 대사 외에 다른 인물들도요. 이제 돌아가면서 이 의원에게 방위비 인상을 강조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왔는데 네, 지금 야당 소속 정보위원장이잖아요. 네, 이 야당 의원에게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취한 게 좀 이례적인데다가 네. 또 매우 노골적인 얘기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지금 이해운 의원은 정보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그 유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좀 알아봤더니 네, 한 그 위원장 이분은 이제 여당 소속인데 네, 미 대사관 쪽에서 연락은 받았는데 연락은 받았는데, 일정이 바빠서 안 갔다 이런 네, 이야기를 이제 저희 제작진한테 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본다면 다른 의원들도 미 대사 관저에 불려가서 네.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어제 MBC 기사에서는 또 그 전날인 11월 6일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이종구 네. 의원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별 마크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전방위 압박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는 결의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그렇습니다. 뭐 소득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여당이 지난주 11월 14일에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이에요. 네. 이 결의안을 이제 채택을 하자라는 건데 이 내용도 사실은 공정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사실 내용상 센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뭐, 이를 두고 음.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현안을 논의했는데 네, 일정상 좀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3당 원내대표가 20일에 미국을 방문을 합니다. 내일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러려면 결의안 촉구를 오늘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결의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 좀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미국 가서는 한 목소리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가서 딴 목소리 내면 그건 정말 곤란한 거 아닌가요? 네, 2박 4일 일정으로 간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 의원단 특히 원내대표단이 이 가서 만날 수 있는 인사들이라는 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공식 협상 채널에 지금 아무래도 지금 시선이 좀 쏠리고 있는데 음흠. 이 공식 협상 채널이 어제부터 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좀 큰 진전은 없는 상태예요. 네. 이 실질적인 협상 채널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라는 게 있는데 음. 지금 3차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열렸고 예. 어제 4시간가량 기싸움을 이어갔는데 음. 어떤 접점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미국은 전방위로 각계격파에 나서고 있고, 근데 국회의원들은 국회는 또 한 목소리 내는 그 결의안 채택조차 못 하고 있고, 네. 근데 하지만 미국을 가는 건 또 세비를 쓰고 있고. 비싼 비행기 싹 들여서 또 미국은 간다고 그러고, 네. 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죠. 네. 어제 아침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곧 보자라는 트윗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북한 측이 답변 성격의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네. 이 주된 내용은 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라는 내용이긴 한데요. 네.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입니다. 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새로운 조미 순회 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라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듯 하긴 했는데 네. 이 내용의 핵심은 아무래도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으면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라라는 네. 내용입니다. 사실 네. 내용은 같아요. 그 전에 네. 했던 얘기랑. 그런데 이제 이 11월 14일에 김영철 위원장도 비슷한 메시지를 낸 적이 있었고 그 세부 내용이 이제 한미 합동 훈련에서 미국이 완전히 빠지거나 네. 이 연습 자체를 중단하라 이런 내용을 촉구했는데 네.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메시지의 타이밍을 조금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 측에 연이어 이제
미국과 북한이 연이어 메시지 주고받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네. 사실 미리 기싸움을 하는 형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경우에 실제 논의될 의제 자체가 이 체제 안전 보장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또 그 제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가 이제 조선신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또 하나 역사적인 장면도 그려본다라고 네. 말한 것도 이 북측이 대화 중단은 좀 피하려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희 이제 시간 되면 네. 밀당의 기술 책 하나 써보는 게 어때요? 밀당 얘기로요. 밀당의 기술. 밀당의 기술이요. 북미 관계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서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제목이 왠지 어떤 다른 책을 좀 패러디한 것 같네요. 페로다는 딱 제목에서 뭔가 끌리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의적인 의미로 좀 팔릴 것 같은데. 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참 밀당이 대단합니다. 두 네. 나라 간에.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홍콩 소식인데요. 네. 어제 시위대가 모여있는 홍콩 이공대학에서 홍콩 경찰의 강제 진입과 또 검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러게요. 네. 새벽부터 물리적 충돌이 계속됐는데요. 지금 이 홍콩 이공대학교가 강경파 시위대의 어떤 최후 거점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네. 어제부터 홍콩 경찰 2천여 명이 이곳을 봉쇄했고 지금 이 안에 남아있는 시위대가 60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어제 하루에만 홍콩 이공대 현장에서 이 빠져나오던 사람들을 이 100여 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네. 이 포위를 해놓고 사실 포위망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방식인데요. 이 중에는 시위대를 치료한 응급 요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를 둘러싼 대치 현장에서는 물리적인 충돌도 잇따르고 있는데 최루탄이나 물대포를 비롯해서 이 소음기가 등장을 했어요. 청력을 몇 데시벨 이상 이제 발사를 하면 이제 구토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토 유발을 하면서 이제 이 현장에서 나오려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방식이고요. 지금 이공대 학생회 측은 이 안에서 최소 3명이 이 최루탄 등의 눈을 다쳤다. 또 40여 명이 물대포에 맞아서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인도적인 지원을 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콩 경찰 내 초강경파가 이 크리스탕 신임청장이 있는데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해요. 네. 그래서 실제적인 지휘를 맡는데 실탄 사격 경고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이번 사태가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이제 계속 지키면서 80년대 우리 모습을 보는 듯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참 들어서 좀 네. 만감에 뭐 교차를 하던데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정말 큽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복면 금지법 이건 위헌 판결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어제 홍콩 고등법원, 이제 우리로 치면 대법원인데요. 네.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 금지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홍콩은 이제 실질적인 헌법 이제 기본법이 있는데 네. 여기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던 거죠. 복면 금지법이 10월 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을 이제 무차별적으로 잡아가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무조건적인 연행에는 제동이 걸렸다고 봐야 되지만 네. 아무래도 대치 국면의 정점에 있는 이공대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조금 막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요. 또 네. 거기서 또 이제 턴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게 바로 홍콩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